예,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중국 이 시국에 한국 삼성 공장을 먹으려는 충격적인 현재 상황, 중국 반응, 한국 공장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 화웨이, 미국 못 버티고 결국 삼성전자에게 붙으려는 현재 상황, 중국 반응, 삼성전자 없으면 화웨이도 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를 끝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즉 LCD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중국 수저우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매각에 관심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없던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로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을 중국 업체들이 인수하게 되면 사실 특별한 어떠한 공사 기간 없이 곧바로 그 즉시 대형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의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만큼 벌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수타진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이 TCL 테크놀로지인데요. 중국의 TCL 테크놀로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밝힌 지난달 31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수저우 생산 라인에 대한 인수 의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리둥성 TCL 테크놀로지 회장은 작년 말 이후 대형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가격이 반등하고 업계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됐다면서 제가 올해 하반기까지 193달러 정도까지 65인치 패널 기준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수요 패턴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 수요는 꾸준하다는 이야기고 업계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추세를 볼 때 중국은 대형 제품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는 어려운 시기에 인수합병 기회가 더 많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올해와 내년에 인수합병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이 TCL 리둥성 회장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인수에 집중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TCL 테크놀로지는 자회사로 중국 2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CSOT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이 TCL의 자회사인 CSOT는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얘네가 참 웃긴 게 투자 유치, 기업 유치는 하자고 하면서 항상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중국의 경우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을 투자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기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합작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함인데 기술을 빼먹거나 지분을 포기하고 중국 땅을 뜨게 만드는 게 중국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원천 기술은 사실상 없는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남의 기술 훔치면서 당당하게 세계 1위를 노린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뻔뻔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2011년 당시 중국 정부가 이 삼성전자의 수저우 액정 표시 장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 60%, 수저우 공업 원구 3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CSOT 10%의 비율로 조성하는 조건을 내걸었었고 삼성전자가 이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TCL 테크놀로지가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중국 내 분위기로는 이 TCL 테크놀로지는 CSOT를 통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CLP 펜다를 원래 인수하려고 했지만 중국 BOE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무게가 점점 기울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을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미래 대형 패널의 판매 경쟁은 기존의 한중일, 일본은 빠져야겠지만 한중 경쟁에서 중국으로 옮겨가서 중국 내 패널 공장들의 경쟁으로 바뀔 것이고, 만약 CSOT가 삼성의 수저우 공장을 진짜 인수하게 된다면 CSOT는 2023년까지 전 세계 대형 패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CSOT가 앞으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 인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CSOT 대형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출하 면적은 2120만 제곱미터로
수준으로 시장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K 해상도 액정 표시 장치 출하량에서는 16.7%의 점유율로 시장 1위에 오를 만큼 중국 업체이지만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액정 표시 장치 생산 라인이 최대 월 16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CSOT 입장에서 기존의 생산량의 수저우 생산 라인 인수를 통해 생산 캐파 확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매력적인 셈이 되겠죠. 더욱이 CSOT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로 TV용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서 수저우 생산 라인 인수를 통해 대형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중국 업체에 넘기는 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넘기더라도 정말 넘겨야 된다면 각종 공정 정보나 디스플레이 생산 레시피 등 노하우들이 담긴 자료들은 모두 우리나라 국가 기밀에 준하는 산업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재를 이겨내기 위해 또 삼성전자를 새로운 대안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만 생각하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영국 로이터에 따르면 이 화웨이 간부급 관계자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최고의 선택지로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대만 미디어텍, 중국 유니 SOC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제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방금 저 화웨이 간부의 발언은 그만큼 미국의 제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엄청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화웨이 핵심 간부가 삼성전자를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이 반도체 위탁 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글로벌 대기업인 이 화웨이를 고객사로 만약 두게 되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의 제재는 겉으로는 중국 화웨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제재를 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화웨이라는 거대한 그림 외에도 미국 속내에는 화웨이의 반도체를 최신 공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해주는 이 대만의 파운드리 최강자 TSMC라는 파운드리 업계 최강자가 말을 듣지 않으니 아예 화웨이 제품을 생산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버리려는 것이죠. 결국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맞지만 TSMC에 대한 미국의 길들이기도 한 번에 같이 훅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미국 정부 고위 관리자들은 이 화웨이가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하는 일에 제한을 걸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장비, 즉 램이나 AMAT 같은 업체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이 될 수 있죠.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강력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분명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화웨이는 TSMC로부터 반도체를 만약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에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들춰낸 까닭은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대신할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화웨이가 쓰려는 미세 공정 기준 7나노이나 이하 AP를 대신할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TSMC가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니 당연히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또 최근 화웨이가 보급형 AP에서도 이제는 7나노 공정을 선택한 만큼 화웨이는 다른 어떠한 글로벌 팹리스 기업보다 미세 공정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우리나라도 20% 수준에 그쳐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만약 미국 장비를 사용해 미국 정부의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초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확진자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의 총공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에 대한 대응 실패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하던 상황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민족의 정론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BBC나 로이터 통신 등 이런 외국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정상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도와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급반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30%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마스크 사기도 어렵다. 중국인들 입국 금지 안에서 이런 사태가 왔다. 바이러스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길게 주절주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래프만 딱 봐도 금방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지만 오늘은 그래프로 한번 보시기만 해도 아실 것 같거든요. 우선 오늘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 그래프를 보면 미국에서 총 확진자는 40만 540명, 그리고 스페인은 14만 1942명, 이탈리아는 13만 5586명, 프랑스는 10만 9069명, 그리고 독일은 10만 7663명, 이란은 6만 2589명, 영국은 5만 5242명, 스위스는 2만 2253명, 벨기에는 2만 2194명, 네덜란드는 19,580명, 오스트리아는 12,639명, 포르투갈은 12,442명, 스웨덴은 7,693명. 그런데 대한민국은 1,383명인데요. 그 중에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6,776명에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53명이라는 겁니다. 53명. 그리고 사망자들을 봐도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시면 금방 알게 되실 것 같은데 미국은 사망자가 12,857명, 그리고 스페인은 14,045명, 이탈리아는 17,127명, 프랑스는 1,328명, 그리고 독일은 2,016명, 이란은 3,872명, 영국은 6,159명, 스위스는 821명, 벨기에는 2,035명, 네덜란드는 2,101명, 오스트리아는 243명, 포르투갈은 345명, 스웨덴은 591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몇 명이냐? 오늘까지 200분이시거든요. 물론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프로 보셔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동맹 맞잖아. 우리 좀 도와줘라. 진단키트 좀 팔아줘라. 우리는 가난하니까 인도적으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나라들이 오늘까지 126개 나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193개 나라들 중에서 지금 126개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최고다. 문재인 정부한테 부탁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요. 반만년 세월 동안 전 세계 126개 나라들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더구나 중국에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책임을 좀 회피해보려고 무슨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이라도 되는 것 같이 마스크도 기부하고 진단키트도 팔아먹었다가 이건 뭐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아주 형편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엔 중국산 진단키트 5,700억 원어치를 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사용 중지를 시켰고, 그렇게 사용하다 남은 5만 개는 그냥 중국에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산 마스크 KN95 마스크 60만 장을 샀다가 필터가 너무 불량하고 심지어 얼굴에 제대로 밀착할 수도 없으니 60만 장 전부 다시 만들어 달라고 리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체코나 터키, 필리핀에서도 중국에서 팔아먹은 진단키트가 무려 80%가 넘는 오류를 일으켜 진단키트 없이 그냥 전통적인 PCR 방법으로 하루 900명 정도 검사하다가 지금 아주 낭패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는 진단키트나 마스크 품질이 제일 좋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도와달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을 내세우는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2% 국가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나라들 중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나토 방위비로 내는 나라들 8개 나라들 정상들만 초청해서 방위비 분담금 더 안 내면 무역으로 보복해버린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즉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GDP 2%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들만 초청해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얼마나 빈정이 상했겠어요. 이건 뭐 미국한테 방위비 많이 못 낸다고 왕따 시켜버린 꼴이니까. 그렇게 트럼프는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평가르는 그런 장사꾼 마인드로 미국 대통령이라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세계가 오직 돈 거리는 세상이 됐는데, 아니 웬걸?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전 세계 126개 나라들에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겠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이런 상황에 어느 나라를 먼저 지원해줄까? 미국 트럼프처럼 돈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무료로 알려줄게. 근데 우리도 진단키트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기는 주되,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자그마치 70년 전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여했던 나라들이 먼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 항공편을 지원해준 나라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평소에 신의와 의리를 지켜준 나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할아버지 세대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했었던 콜롬비아랑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진단키트를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진단키트를 직접 사가려고 비행기를 띄웠던 모로코에서는 그 비행기 안에 우리나라 교민들을 태워서 보내주는 바람에 진단키트를 사갈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밖에 모르는 미국 트럼프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이렇게 180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즉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국정 철학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실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가 난리가 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한 나라는 반드시 보상한다라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돈거리며 무너뜨려버린 인류의 기본 가치를 문재인 정부가 회복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트럼프처럼 이익이나 따져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큰 보상을 받는 사회, 그것도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전 세계가 서로 인간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 이런 것만 봐도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뭐 했냐, 경제정책 무능하다, 상황 파악 못하고 있다라는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만 생각을 해보셔도 지금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겠습니까?
참고로 스페인에서는 2천억 유로, 우리 돈 274조 원, 영국은 3,3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96조 원, 독일은 5천억 유로, 약 687조 원, 스웨덴에서는 6천억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경제대책으로 내놨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1조 7천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스페인 274조 원, 영국 495조 원, 독일 687조 원, 이렇게 경기부양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겠다는 발표가 나온 게 바로 한 달 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서는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무려 14만 1942명으로 늘어났고, 독일에서는 또 10만 7663명으로 늘어났고, 영국에서도 확진자가 5만 524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니까 한 달 전에 발표한 경기부양책 274조, 495조, 687조 이런 돈으로 과연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자꾸 1,000조 원을 넘는 돈을 경기부양책으로 쏟아붓는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즉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 이거 하나만 따져도 진짜 다른 나라들처럼 수백조 원 날리지 않고 있으니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선빵을 날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선 투표 잘해야 한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